한비, 일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5장 정화요열성 한비, 일화. 같은 시간. 역시 하늘은 아주 어두웠다.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하늘에는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응천부 내성은 칠흑 같은 밤이었다. 이때 외성의 소란이 났고 외성의 호각 소리가 한동안 심하게 울리게 되었다. 내성은 호각이 울리는 소리에 일부 위사가 달려나갔고 비로소 내성의 위사들은 최소 인원만 남게 되었다. 내성 교태전 앞 정원 어두운 구석에 흑의 신형이 나타났으니 스스스스. 이 신형은 어두운 흑색 모복을 입었는지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 과연 이자는 무엇을 위해 이 소란스러운 응천부 부중심처인 구중궁궐 교태전에 출연하였던 말인가. 이 교태전은 응천부에서 심처 중 심처였고 오직 황제와 황후 그리고 여러 비의 거처로 구성되었다. 이곳은 황반들도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엄선된 선임 소수의 황관만 출입할 수 있었으며 역시 이곳 위사들은 오직 황족만 보호하는 여인들로 구성된 봉황대가 위사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니 분주에게 부탁한 일은 잘하고 있겠지. 잠시 축시가 지나면 황후께서는 모든 비를 집합하고 그 자리에 우리 어사대가 투입될 것이고 후후후후 잠시 기다리면 되겠구나. 스스스스스츳. 이 흑색 모복의 신형은 바로 이건이었다. 이건은 성동격서의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건은 잠시 기다리기 위해 그의 동문절기인 자연동화신법을 전개했다. 이건은 자리에서 사라졌지만 그 자리 주변으로 쉼터를 찾았고 석등 옆 석좌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반각의 시간은 지났고 교태전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는 허름한 차림의 인물로 도저히 이곳 교태전에 있을 법한 인물은 아니었고 중년의 얼굴로 그의 얼굴이 사각인지라 매우 지조 있는 인물처럼 보였다. 어사대부께서는 어서 납시오. 스스스스 츠츠츠츠. 중년 인물의 옆에서 흐릿한 신형이 점점 뚜렷하게 등장했다. 이에 옆에 있었던 중년인은 화들짝 놀랐고 어사대의 부대인을 보고 나는 이건이라 하오. 흠칫. 이건의 말에 중년인은 그 자리에 급하게 부복하였고 그는 고개를 숙여 낮은 음성을 말한다. 충. 어사대 부대인 진강릉이 어사대부를 배워. 아니 나의 내가 공부는 이미 오갑자를 선회하고 이미 신화경에 든 지 15이나 되었거늘 어떻게 어사대부께서는 내가 추측할 수 없는 무공의 깊이를 가지고 계신단 말인가. 나는 내 주변에 누가 있음도 알지 못하였거늘. 어사대 부대인 진강릉은 속으로 경악에 가까운 마음이 들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의 경지에 경천동지할 지경이었다. 놀라지 마시오 부대인. 나는 군주와 심재덕이 선택한 인물이오. 당연히 응천부의 모든 인물보다 뛰어나야 응천부의 먹구름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소. 네, 그래도 어사대부께서는 그러지 말고 일어나시오. 그리고 내가 부탁하였듯이 심재덕을 이리로 압송하였소? 그것은 잠시 착오가 있어서 처리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태전은 이미 우리 어사대가 모두 장악했으며 황제 폐하와 황후께서는 곤룡전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지금의 비들은 모두 황후의 명으로 이곳 대전에 모두 모였습니다. 잘하셨소? 그럼 우리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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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벅, 터벅, 터벅. 교태전 대전은 제법 규모가 컸다. 이곳은 원래부터 황후가 공무를 보는 장소로 여러 비와 그에 따른 인력들을 이곳에서 통제하며 모든 내명부의 일을 보았다. 그래서 능히 200여 명이 들어와 자리할 수 있는 자리였다. 현재 5와 열이 맞춰 70여 명이나 되는 비들이 자리했는데 원래 평소라면 그 주위를 둘렀던 사람들은 반드시 봉황대에 소속된 여무사가 자리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대전 사면을 황후의 보좌로부터 벽면에 허름한 차림의 남녀노소가 대신 자리했다. 이들은 평소라면 아주 평범한 인물들로 응천부의 대소사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보일 것이나 지금은 이들의 눈에서 강력한 예기와 살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교태전의 분위기를 엄중하게 압도하고 있었다. 좌우 5와 열을 맞추어 앉은 비들의 두 무리 사이로 흑색 모복의 인물과 황색 옷을 입은 자가 걸어 들어왔고 황색 옷을 입은 자는 대전에 들어선 이후 좌수로 보좌를 가리키며 흑색 모복을 입은 자에게 우선 들어설 것을 권유한다.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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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저벅, 저벅. 흑의를 입은 자는 바로 이건이었다.
이건은 천천히 좌우를 쓸어본 후 보좌를 향해 걸었다. 그의 눈에 황제의 비들은 약 35명씩 두 무리로 앉아 있었고 이들의 표정은 무언가 새벽에 황후의 급한 일로 호명을 받아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얼굴들이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건은 황후의 보좌에 앉았으며 그 옆에 어사대의 부대인은 옆에 서서 서책을 펴들었다. 어사대 부대인은 시작해볼까요? 이건은 짙은 미소로 부대인에게 말했고 황색의 허름한 옷을 입은 중년인이 말한다. 이 시간. 이곳은 어사대인께서 주관하는 신문으로 어사대가 통제한다. 부대인의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약 70여 명의 비는 어사대란 말을 듣고 사색이 되었고 옆에 앉은 같은 처지의 비들끼리 약간의 소란이 일었다. 감히 어사대 행사에 모든 비께선 입을 삼가시오. 여기 계신 어사대부께서는 오직 1인지와 만인지상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오직 황제 폐하 내외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의 생사여탈 권한을 가진 분이요. 그러니 비들이 제 아무리 홍무제 폐하의 총애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 자리에선 자중하셔야 하오. 어사대의 부대인의 말에 모든 비는 언행을 멈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무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부대인,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소. 오늘은 간단한 신문을 통하여 두세 명만 추려내면 돼요. 이건의 말에 비들은 더욱 사색이 되었는데 그의 여지 있는 말에 두세 명은 반드시 팽당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네, 대부. 그렇다면 여기 모인 70여 명의 비를 각각 호명하며 한 명씩 친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는 없소. 일단 사정권에 든 5만 호명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벌백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5을 말씀하시면 제가 올려드렸던 감사서신을 보셨군요. 그렇소? 그러니 늦은 시간. 또 이들은 황제께서 총애하시는 분들이니 신속하게 오늘의 사안을 처리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대부. 어사대 부대인은 이건에게 미소 지었다가 고개를 들고 매우 엄한 얼굴을 하였다. 지금부터 5비를 호명하겠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황색 중년인은 비들이 앉아있는 곳인 좌에서 우로 쓸어보았다. 그리고 우선 여비 일어나시오. 어머. 비들이 앉아있는 자리 중 우측 셋째 줄 5번째 자리에서 신음과도 같은 말을 한 여인이 부르르 떨고 있었다. 어허! 여비는 일어나시오. 아직 그대의 죄목을 거론하지 않았소. 그러니 지금부터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소. 그제야 부대인의 말에 여비는 주춤거리며 힘겹게 일어났다. 그리고 여비는 조금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었다. 후후후후. 이거는 보좌에서 우측 다리를 들어 좌측 다리에 올려놓고 다리를 꼬며 낮은 웃음을 내었다. 아마도 이거는 자기 모습을 보이며 분위기를 더욱 몰아갈 심산인 것 같았다. 다음은 향비는 일어나시오. 향비 또한 여비와 같은 행동으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몸도 의지할 것이 없어 흐느적거리는 몸을 주체하기 매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향비라. 그동안 폐하에게 냄새로 관계를 유지했군. 이건의 말에 모든 비와 경계를 하는 어사대는 순간 움찔했고 더욱이 부대인은 순간 숨을 삼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후후후후. 부대인, 뭐가 그렇게 놀라시오. 난 지금 홍무제 폐하의 전권을 위임받았고 이 정도 언사를 할 수 없다면 어사대부를 고사한다고 분명히 홍무제께 전했소. 그리고 황제께서 나보고 당분간 황제의 모든 권한을 주신다고 약조하셨소. 내가 불경하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불경했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다시 신문을 진행하시오. 알겠습니다. 부대인은 이건에게 허리를 조아리며 대화했고 다시 허리를 폈으며 돌아서서 더욱 힘차게 말한다. 다음은 조비요. 조비는 일어서시오. 조비 또한 앞에서 일어선 2명의 여인과 다를 바 없고 허허, 홍무제 폐하와 짝이 되려고 조비라 했나? 끙. 이건의 말의 좌중은 더욱 긴장감이 동했고 사람들은 지금의 이건이 가지고 있는 귀니가 실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실세라는 것을 직감했다. 부대인은 가벼운 신음과 동시에 그리고 적비는 일어나시오. 이어서 한비도 일어서시오. 2사람은 일어났는데 그동안 3사람과 달리 당당하고 씩씩하게 2사람은 일어섰다. 오, 역시 적비와 한비는 근래 홍무제께서 자주 드나드신다는 풍문이 있어서 그런지 자세가 좋군요. 역시 명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으시는 비들답소. 이건의 말에 긴장은 더욱 팽배했다. 이 큰 대전의 이건의 음성은 비록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지금 비들은 이건의 말에 더욱 가슴에 박혀서 진동하고 있었다. 자, 부대인, 그러면 일어난 순서로 그동안 이들의 행적을 읊으시면 되겠소. 예,
대부, 알겠습니다. 부대인은 다시 한번 이건을 향해 허리를 조아렸고 대답했다. 하지만 부대인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허리를 돌렸으며 그는 지금 일어난 5 여인을 하나하나 노려보았는데 우선 70여 명의 비에게 말하오. 여기 일어서신 분들은 그대들보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오. 다만 5분을 신문할 때 그대들은 그동안 모든 행동을 돌아보고 다시는 그 같은 일을 재발하지 말라는 것이오. 후. 부대인은 말을 하며 잠시 큰 쉼을 내쉬었다. 여비는 고개를 들고 들으시오. 여비는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간신히 들었다. 여비, 그대는 혹시 우참의 도정을 아시오? 네? 도정을 아시느냐를 물었소. 네, 제 사가의 오라버니가 되시지요. 사가라. 부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여비를 노려보았다. 그의 두 눈에서는 마치 불기둥이 나오는 것 같았고 여비는 잠시 보다가 눈동자를 아래로 내렸다. 우참의 도정이 이곳 응천부에서 그대의 권력을 믿고 얼마나 방자하게 행동하였는지 아시오? 금시초문이에요. 도정은 매관매직하였어. 무슨 말이죠? 지금 육부가 그대의 오랍에 의해 수많은 무리로 이 응천부로 들어오고 있어. 다만 문제는 재물을 받고 관직을 내줬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소. 이들, 즉 재물로 관직을 산 이들의 수준이 백성에게 선정하는 이들이 아니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각 부의 업무를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요. 비록 그대의 오라버니가 홍무제 폐허 야전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다고 하나 도정은 응천부가 세워진 지 단 3개월 후부터 매관매직을 일삼았어. 아, 여비는 현기증이 일어났고 그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 부대인, 혐의는 입증되었어? 물론입니다, 어사대부. 그렇다면 결을 내리오. 일단 도참이는 어디에 있어? 지금 의금부 어사대가 운영하는 특별 옥계에 갇혀 있습니다. 좋소. 도참이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은 관노로 10년형을 명하오. 하지만 10년 후에는 모든 것에 복권하지만 지방한직으로 물러나 절대로 중앙의 관직을 부임할 수 없어. 또한 아녀자들은 절대로 관비가 될 수 없으며 남자들과 같이 10년 노예의 신분으로 관부에 허드렛 일을 하게 될 것이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비는 사가를 잘 관리하지 못했으므로 싸대기 2대로 형을 마무리한다. 아하, 또 여비는 홍무제 폐하를 1년간 모실 수 없다. 이건의 말에 좌중에서 개미소리가 여러 군데로 들렸다. 부대인, 네, 형을 집행하겠소. 무슨, 어사대부가 언도한 형을 집행하오. 아, 알겠. 여비는 오라. 이거는 매우 엄중한 목소리를 내었고 다리를 풀고 일어나 좌수를 뻗어내었다. 그러니 스스스스스 슈슈슈슈. 여비는 기절했지만 자리에서 공중으로 부양되었고 이건의 손짓에 따라 그녀는 이건에게로 날아왔다. 그의 능공선물이었다. 헉, 이런 어마어마한 능공선물이라니. 어사대의 부대인은 숨이 멎는 듯 하였고 어사대도 본인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이 넋을 놓고 이건의 내가 공부를 보며 대경했다. 물론 비들도 매한가지였으니 하지만 단 2사람은 아직도 여유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바로 적비와 안비였는데 마침내 여비는 이건 앞에서 멈추어 섰다. 이건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월등하게 컸기 때문에 여비는 지면을 떠서 이건 높이로 떠있는 모습이었다. 이건은 우수를 들었고 그냥 가볍게 좌우로 손을 왔다 갔다 하였으며 여비는 직감에 의해 눈을 떴으나 두 눈에서 불이 번쩍였다. 짝! 여비의 얼굴에는 붉은색 손바닥이 깊게 새겨졌고 여인은 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이때 어사대의 대원으로 보인 한 사람이 극정유한비라는 희대의 신복을 펼쳐 부대인 앞에 떨어져 내려 부복한다. 여비는 축 늘어져 있었고 이보시오 부대인. 우선 여기 있는 여비를 가신의 거처로 돌려보내고 앞으로 사흘은 깨어나지 않을 것이니 여비를 거처에서 단 한 발짝도 1년간 나오지 못하도록 관리하시오. 알겠습니다. 대부. 부대인은 고개를 들었고 이건과 그의 뒤에 있었던 10여 명의 어사대 대원들을 고갯짓으로 부른다. 이에 2사람이 보법을 전개하며 그에게 다가왔고 다른 고갯짓으로 여비를 데려가라 했다. 이에 2사람은 축 늘어져 있었던 여인을 양쪽에서 붙잡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아마도 여인은 1년간 유폐될 것이다. 그런데 부하가 부대인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소. 이건의 말에 부대인은 부하를 내려다보았다. 무엇냐? 네? 부대인, 공의사 심제도께서 자기 부하 20여 명을 데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 공의사, 심제독이? 후후후후.
심재덕은 내가 불렀어. 아니 이곳에 왜 심재덕을 부르셨습니까? 그는 한비의 사람이 아닙니까? 대부. 그래서 불렀어. 후후후후. 이거는 웃고 있었고 왜 이거는 심재덕을 불렀을까? 이를 보고 있었던 한비는 경악하고 있었으니 이건의 웃음의 의미는 뭘까? 도대체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